그날 새벽 대웅빌딩의 비상등이 한번 깜빡였을 때 무철은 알았다. 이번엔 돈 계산으로 끝날 싸움이 아니라는 걸. 복권이든 계약서든 종이에 찍힌 숫자보다 더 깊은 구멍이 벌어지고 있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쇳내가 올라왔다. 커피잔을 입에 댔지만 쓴맛은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사라진 계약서의 빈자리만이 얇게 웃고 있었다. 이 건물은 내 첫 기둥이야. 여기서 내가 늙었다. 여기서 내 자식들이 컸다. 안 뺏겨. 말은 그렇게 흘러나왔지만 손끝은 차갑게 떨렸다. 그 떨림이 무철의 고집을 갉아먹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단단하게 두드릴 즈음 규태가 무철을 찾아왔다. 그는 평소보다 한 박자 느린 걸음으로 출입문을 밀었다. 낡은 경첩이 마른 기침을 하듯 소리를 냈다. 형님, 밤새 잠 못 주무셨죠? 왜? 얼굴이 다 말해요. 형님 서랍 자주 열고 닫으셨죠? 찾는 게 있나 해서요. 시끄럽다. 커피나 끓여와. 형님, 서랍 열쇠도 없는데 제가 어찌. 무철은 짧게 한숨을 뱉고 시선을 거두었다. 말끝마다 고집이 묻었지만 규태는 그 고집의 밑바닥에 있는 두려움을 보았다. 그가 10년 넘게 겪는지라며 익혀온 표정이었다. 말 바꾸지 말고 오늘 장 대표한테 전화 오면 없는 사람처럼 대답해라. 장태풍 말입니까? 이름도 입에 올리지 마. 규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인장 도장과 계약서 용어들이 서로 아무렇게나 뒤엉켜 돌아갔다.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을 때 종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종이가 지금 없다. 같은 시간 대식은 가게의 닭을 튀기다가 기름 냄새에 갑자기 헛구역질을 했다. 그에게 치킨집은 생겼지만 오늘만큼은 기름의 뻘건 표면에 하나의 숫자만 떠올랐다. 복권 당첨금. 그리고 원래 내 거다라고 말하던 무철의 무덤덤한 얼굴. 혜수가 프라이팬 위에서 튀김망이 덜컹거렸다. 나 더는 못 참겠다. 형은 나를 미끼로 삼았어. 30억을 아니 그보다 큰 걸 걸고 말이야. 복권은 빌미고 결국 대웅빌딩이지. 혜숙은 오랜 세월 익숙해진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달래는 것도 부추기는 것도 아닌 표정. 그럼 어쩔 건데. 화만 내면 돈이 나오냐. 확실한 걸 잡아. 증거. 그래. 어디서든 작은 금 가는 소리가 났을 거야. 듣는 귀만 있으면. 대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금은 아마 계약서에서 시작된 균열일 것이다. 그는 전화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금옥 누나, 혹시 지난번 무철형 사무실에 장 대표랑 같이 왔던 날 CCTV 돌아갔어? 장태풍은 검은 셔츠에 단추를 하나 풀고 네온이 흔들리는 바위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전화가 진동으로 울리자 그는 잔을 내려놓았다. 예, 대웅빌딩 매매 계약서 예고 없이 움직입니다. 도장만 있으면 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공손했지만 문장의 끝이 매번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자신이 이미 한 수 앞서 있다고 믿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베스트 프렌드 한무철. 오래전에 서로의 땀 냄새를 알고 같은 그늘에서 버텨내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러나 추억은 약해지면 무기였다. 수사적인 말들은 필요 없다. 계약서 한 장, 도장 하나, 그리고 법정에서 버틸 만한 시나리오. 그는 종이에 적힌 칸들을 이미 머릿속에서 다 채워두었다. 미자는 낮은 담벼락에 기대어 휴대폰을 오래 바라봤다. 집을 나와 잠시 몸을 누이고 있는 하숙집의 작은 방. 벽지는 벗겨지는 중이었고 창틀에는 오래 닦지 않은 먼지가 포개져 있었다. 그녀는 그 먼지를 손끝으로 한번 문지르더니 소매로 조용히 닦았다. 어디까지 버틸래, 무철씨?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다 장바구니에서 국거리 소고기를 꺼냈다. 미자는 누군가의 식탁을 차려야만 하루가 굴러가는 사람이다. 그 누군가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더라도 오늘 그녀는 낯선 어르신의 집을 방문한다. 아침에 끓인 시래기국 맛있었대. 그 소리가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들지. 스스로를 탓하며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전화는 하지 말자. 다만 돌아갈 길만은 잃지 말자. 서우는 카페 민들레 앞에서 쇼핑백을 들고 섰다. 비닐이 살랑거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석진이 조금 늦는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서우는 하늘을 봤다.
어제보다 더 푸른 듯했지만 공기에는 묘하게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오빠, 아빠 얼굴 봤어? 밤새 뭔가 잃어버린 사람 같았어. 그녀가 묻자 석진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잠시 후 도착이라는 단순한 메시지만 왔다. 서우는 혀끝으로 입술을 적시고 가게 문을 밀었다. 안에서는 황금옥의 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야, 이놈의 세상. 계약서 없는 말은 말이 아니여. 종이는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해. 서우는 발걸음을 멈췄다. 금옥 이모, 방금 뭐라고? 들었냐? 어젯밤에 이상한 전화가 왔지 뭐냐? 계약서, 도장, 대운빌딩 귀가 다 빨갛더라. 그녀의 말은 늘 풍문과 진실의 경계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경계가 더 찢어진 듯했다. 예고편은 이렇게 시작된다. 전화기 화면이 깜빡이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단 하나의 단어를 입에 담는다. 계약서. 무철은 서랍을 뒤지며 규태는 복사기에 얼굴을 들이밀고 대식은 CCTV 하드디스크를 구한다. 장태풍은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제 움직인다. 그의 구두가 바닥을 탕 울릴 때마다 다음 장면으로 화면이 넘겨진다. 무철은 인감도장을 들고 은행을 향해 걸어간다. 하늘은 맑았으나 바람은 미세하게 쌀쌀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며 자기 그림자를 밟았다. 창구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손바닥에 땀이 찼다. 번호표가 불리고 의자에 앉자 창구 직원이 미소를 지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대운빌딩 관련 계좌 확인 좀 하려고. 직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아, 그건. 그 짧은 머뭇거림이 바로 경고였다. 보고서 제출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누군가가 먼저 움직였다는. 누가 먼저 왔지? 직원은 규정상 대답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무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웃었다. 그래, 규정. 규정이면 다냐.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다잡는 주문이기도 했다. 같은 시각 규태는 1등 부동산 사무실의 지문 인식 도어락을 열고 들어왔다. 벽에 걸린 흑백 지도 옆에 복사기가 그르릉거렸다. 그는 한 장, 또 한 장, 서랍 아래에서 나온 쪽지들을 복사했다. 대운빌딩 매매 계약서 사본, 합, 을, 병, 정.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갑 칸에 적힌 이름의 획이 미묘하게 삐뚤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획을 따라갔다. 펜 끝이 망설인 흔적. 이거 같은 사람이 두 번 쓴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무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만 길게 울렸다. 대식은 민들레 카페 뒷문으로 들어가 금옥에게 고개를 숙였다. 누나, 어제 전화 온 번호 좀 줄 수 있어? 왜? 형이 나한테 선전포고를 했거든. 난 이제 증거로 말해야 해. 금옥은 잠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원하는 게 정이냐 승리냐? 말만 해라. 둘 다면 값이 더 세다. 감당할게. 금옥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며 말했다. 이 번호. 근데 조심해라. 저쪽은 전화 한 통에 판을 갈아치우는 사람들이다. 대식은 쪽지를 받아 쥐며 미세하게 손을 떨었다. 그는 무서웠다. 그러나 무서움도 결국 계산이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오를 때 두려움은 파산보다도 큰 빚이었다. 장태풍은 로펌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서류 위로 햇빛이 미끄러졌다. 변호사는 장갑을 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장은 준비되셨죠? 네. 그럼 남은 건 알리바이입니다. 계약일 당시 한무철 씨는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걱정 마요. 알리바이는 추억 속에서 꺼내면 됩니다. 추억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수증하고 사진도 준비했어요. 장태풍은 미소로 대답했다. 미소의 모서리가 아주 약간 빠르게 흔들렸다. 그것이 그의 긴장 혹은 흥분이었다. 미자는 버스에서 내려 동네 비탈길을 걸었다. 오늘 이 집, 어제 그 집, 낯선 부엌의 냄새는 거의 다르지 않았다. 양파를 썰 때 흘리는 눈물은 늘 비밀처럼 보였다. 그녀는 칼끝을 식탁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가스불을 줄였다. 시래기가 끓는 냄새, 멸치가 풀리는 소리, 그리고 낯선 집의 벽시계가 늦은 오후를 알리는 건조한 똑딱거림. 그녀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까? 귀가 홀린 듯 그 사람은 특정되지 않았다.
남편일 수도, 자신일 수도, 혹은 아무도 아닐 수도. 그녀는 국을 그릇에 담아 상 위에 올리고 미소를 지었다. 드시죠. 아침이면 더 맛있어요. 그러고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이 서울 어딘가에서 한 남자의 결심을 흔들고 있을지도 몰랐다. 서우는 우연처럼 필연으로 아버지의 서랍에서 빠진 무언가의 흔적을 발견한다. 서랍 바닥에 붙은 투명 테이프 조각, 그 끝에 종이의 섬유가 아주 얇게 남아 있었다. 누가, 언제 떼갔지? 그녀는 손톱으로 테이프를 살짝 들어 올리며 머릿속 계산을 시작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의 동선, 찾아온 전화, 열렸다 닫힌 문, 그리고 규태 삼촌의 시선이 어쩐지 서랍을 피했던 장면. 서우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오늘 저녁에 잠깐만 사무실 앞에서 만나. 중요한 말 있어. 석진은 메시지를 보고 영업 트럭을 임시로 세웠다. 그는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빠르게 재배치했다. 배송 경로, 고객 응대, 그리고 서우의 문장. 중요한 말. 그 말은 항상 두 가지로 갈라진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그는 나쁜 쪽으로 마음을 준비하는 편이 편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면 좋은 소식은 보너스가 된다. 그러나 오늘은 보너스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저녁, 대운빌딩 앞. 가로등 불빛이 유리 외벽에 잔물들처럼 번졌다. 무철은 문 앞에 서서 오래된 스티커를 떼고 있었다. 손톱 아래로 접착제가 말라붙었다. 그때 낯익은 걸음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이다, 무철아. 장태풍이었다. 그는 양복상의 단추를 채우며 빙긋 웃었다. 오래전과는 다른 질감의 웃음이었다. 묵직하고 계산적이고 약간은 어른의 척을 하는 웃음. 내가 감히? 우린 늘 감히의 세계에 살았지. 그때도 지금도. 무철의 시선이 장태풍의 손으로 내려갔다. 그는 무심히 서류 가방을 흔들었다. 그 안에서 종이가 납작하게 몸을 낮추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들고 있는 그거, 내가 찾던 그거, 내 앞에서 흔들지 마. 흔드는 건 내 심장이다. 둘 사이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지나가던 바람도 멈춘 듯했다. 장태풍이 작게 허리를 숙였다. 내일 오전 같이 갑시다. 은행이든 구청이든 끝을 보자고. 끝은 내가 볼 수 없다. 그건 끝까지 가봐야 알지. 규태는 골목 건너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가갈까 말까 발을 6번 옮겼다가 2번을 물렸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스캔 완료. 복사기 옆에 세워둔 작은 스캐너 앱이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는 알림이었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형님, 오늘은 내가 형님 편이요. 그러고는 크게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만 보고 있었다. 눈이 합을 맞추는 순간 주변은 배경이 된다. 세 개의 문이 동시에 열리는 장면으로 닫힌다. 첫째, 은행의 유리문. 둘째, 구청 민원실의 번호표 기계. 셋째, 민들레 카페의 뒷문. 각각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인물들이 같은 질문을 던진다. 누가 먼저였죠? 창구 직원은 규정을 말하고 민원실 직원은 필요한 서류를 읊고 카페의 금옥은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꺼내놓는다. 옛날에도 그랬다. 누가 먼저 손을 올려도 마지막에 웃는 건 손을 내린 사람이더라. 손을 내리는 법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든다. 그 말을 듣던 대식은 고개를 든다. 손을 내리려면 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는 주머니에서 녹화된 CCTV 영상을 꺼냈다. 화면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서랍 앞에 서 있다. 얼굴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손목에 묶인 낡은 팔찌가 번쩍인다. 이 팔찌 본 적 있지? 대식이 묻자 금옥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이 좁다. 사람도 좁고. 오밤중 무철은 혼자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늦은 배달 오토바이 냄새, 복도 끝 정수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모든 소리가 또렷했다. 그는 손에 쥔 도장을 빤히 바라보았다. 도장은 둥글고 작았다. 그러나 그 둥근 것 하나가 사람의 삶을 지식일 수도 살릴 수도 있었다. 그는 갑자기 도장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빈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다. 양의 각서라는 글자를 또박또박 썼다. 이 싸움, 내가 룰을 정한다. 그의 눈빛이 아주 조금 다시 빛을 찾았다. 장미가 등장한다.
그녀는 한동안 멀리 물러나 있던 얼굴이었다. 깔끔한 트렌치 코트를 입고 대웅빌딩 로비에 천천히 들어온다. 현관 센서등이 켜지며 그녀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오랜만이네, 오빠들. 그녀는 로비 벽에 붙은 엘리베이터 점검표를 슬쩍 보고 미소 지었다. 건물은요, 점검표를 보면 주인의 성격이 보여요. 무철이 낮게 물었다. 무슨 용건이야? 정보. 얼마? 비싸지. 그럼 필요 없다. 장미는 어깨를 으쓱했다. 안 비싸게 할 수도 있어. 대신 한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뭐, 내가 진짜로 지키고 싶은 건 건물이야? 아니면 내가 여태 만든 사람들의 믿음이야? 무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 정답은 후자네. 그런 값은 깎아줄게. 그녀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누군가가 서류를 복사해서 어딘가로 전송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 2장이 있었다. 팔찌, 그리고 그림자.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누가 먼저인지 이 사진이 말해줄 거야. 처우와 석진은 빌딩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처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가 서랍에서 뭔가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그걸 들고 누가 떠났는지 나는 거의 알아. 누군데? 확신이 아직 없어. 확신은 증거가 만든다. 그래서 오빠를 부른 거야. 석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열었다. 그는 팜투마켓에 거래, 장부, 배송 경로, 출입 기록 앱, 그리고 친구 네트워크. 사람이 움직이면 데이터가 남아. 그는 웃었다. 사랑도, 배신도 데이터가 있다. 말끝이 가볍게 들렸지만 그의 눈에는 묵직함이 있었다. 조용한 밤, 규태는 집으로 돌아와 민용이 방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바람처럼 서늘했다. 그는 잘 닫힌 문을 보고 또 닫힌 자신의 마음을 보았다. 민용아, 아빠가 오늘은 좀 용기를 내야겠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인간 보관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먼지가 잔뜩 붙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닦아냈다. 형님, 이번만은 내가 먼저 말할게. 내가 보고 들은 걸 전부.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야말로 그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증거였다. 밤이 깊을수록 사람의 진심은 겉으로 올라온다. 해숙은 부엌 싱크대에 그릇을 포개며 생각했다. 남편이 손에 쥐고 들어온 CCTV 파일, 그걸 바라보는 눈빛.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도 가끔은 승부욕이 깃든다. 그것이 그녀를 불안하게도 자랑스럽게도 만들었다. 이 집은 싸움에서 이겨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 물러나 지키는 거였는데 그녀는 물을 잠그고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대식의 뒷모습을 불렀다. 여보, 왜? 이겨도 지지 말자. 무슨 말이야? 사람을 지는 건 지는 거야. 돈을 이겨도. 대식은 돌아보며 잠시 멍하니 섰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말은 그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했다. 금옥은 카페불을 끄려다 다시 켰다. 그녀는 가게 끝자리에서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젊은 날의 얼굴들이 웃고 있었다. 무철, 규태, 대식, 미자, 그리고 자신. 그들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물컵과 작은 노트 한 권. 돈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돈이 만든다. 누가 적었는지 모르는 문장이 노트 안쪽에 선명히 살아있었다. 금옥은 손으로 그 문장을 따라 쓸어내렸다. 그땐 아직 우린 돈보다 빨랐지.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앨범 사이에 쪽지를 끼워 넣었다. 오늘 받은 전화번호, 내일의 열쇠. 간혹 과거가 내일을 연다. 장미는 로비에서 나와 빗방울을 맞았다. 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트렌치 코트 깃을 세우며 생각했다. 정보는 힘이고 힘은 이동한다. 그 이동을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값 나중에 받아. 수신이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웃을 얼굴이 떠올랐다. 그 웃음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누군가에게는 칼날이 되겠지. 증거는 사람을 가르고 사람은 증거를 만든다. 누가 먼저 내밀 것인가? 화면에는 도장이 천천히 회전하며 빛을 받는다. 도장 옆에 놓인 인주가 진하게 번졌다. 손이 가까워진다. 그러나 잡지 않는다. 처우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 한 권을 펼치고 타임라인을 썼다. 오전 910 아빠 출근, 935 누군가 방문, 940 전화, 1005 서랍 열림, 1007 문 닫힘, 1012 커피 끓는 소리, 1020 아무도 없음. 그녀는 각 항목 옆에 작은 별표를 달았다. 그리고 별표 2개가 붙은 시간에 동그라미를 쳤다. 1005. 그 시간 누구였지?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기억의 복도 어딘가에서 신발 끌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다. 그 소리의 주인은 아버지보다 조금 더 급했고 규태 아저씨보다 조금 더 조용했다. 그녀는 펜을 꾹 눌렀다. 내일 확인한다. 석진은 창고에서 무게 센서를 고치고 있었다. 손에 묻은 기름을 걸레로 닦으며 중얼거렸다. 사람도 물건처럼 무게가 있다면 좋을 텐데 거짓이 무거우면 금방 들통날 텐데. 그러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근데 거짓은 가벼워서 떠다니지. 그래서 더 멀리 간다. 그는 휴대폰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점 서우가 말한 시간대 주변인의 이동 기록, 2점 대웅빌딩 주변 CCTV 추가 확보, 3점 장태풍 측 근처 주차 기록 조회. 그는 일을 할 때처럼 사람 문제도 리스트로 바꿨다. 이성은 감정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감정은 이성을 움직인다. 그는 그 둘을 함께 쓰는 법을 배웠다. 무철은 새벽녘 다시 빌딩을 한 바퀴 돌았다. 계단참에 낙서, 창틀에 이끼, 엘리베이터 문틈에 낀 먼지. 그는 갑자기 손가락으로 그 먼지를 털어냈다. 청소가 아닌 의식이었다. 처음 이 건물을 세울 때 나는 뭐가 두려웠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돈이 모자랄까봐, 사람들이 떠날까봐, 내 이름이 무너질까봐. 그 모든 두려움이 이 건물의 기둥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지금 그는 그 기둥에 기대어 멈춰 서 있었다. 이번엔 도망 안 간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는 그 말을 알아들은 듯 잔잔히 울렸다. 비가 본격적으로 내린다. 대웅빌딩의 유리 외벽은 비를 미끄러뜨리며 새로운 얼굴을 만든다. 내일 오전 9시라는 문자 알림이 화면 가득 떠오른다. 누군가는 알림을 끈다. 누군가는 알림을 2번 읽는다. 누군가는 알림을 스크린샷해서 보관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알림 대신 시계를 본다. 초침이 한 칸 옮겨질 때마다 사람들의 선택은 조금씩 달라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두가 안다. 내일 그들은 자기 이름을 지키러 나올 것이다. 어떤 이름은 돈으로, 어떤 이름은 우정으로, 어떤 이름은 후회로. 이름이 많을수록 전쟁은 길다. 그래도 가야 한다. 왜냐하면 대우는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데려오는 것이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